그 당신 100%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고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 2간의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룰 변경,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비판했던 이 룰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당원 100% 선출은 근래에 와서는 우리는 익숙해요. 예, 과거에 뭐 무슨 뭐 민주노동당이랄지 무슨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요새 민주노동당이냐고 부르고 있던데. 무슨 뭐 진보신당이랄지 뭐 정의당이랄지 이런 데서 뭐 당원 100%를 뽑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7대3으로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왜 그렇게 바꾸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는 잘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켜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슨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지난 전당대회처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 속에서 제2의 이준석이 탄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당선 요인을 분석을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가 그대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첫째, 이준석 당선 요인, 그 당시에 당원 투표에서는 밀렸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없애버리자. 옆에서 윤석열 총장이 거들었습니다. 그 뭐 9대1이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100%로 당원이 뽑는 게 낫지 않나? 그 100%로 하고 일반 조사 나가. 그 이렇게 100%로 목소리는 한동훈으로 나오네. 뭐 거기죠 뭐. 네. 100%로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왜 이겼는가? 그때 사실 아무리 이준석이 날고기여도 혹시 몰라요. 나경원, 주호영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경원과 주호영이 단일화한다. 사실 나경원 캠프 쪽에서는 엄청 고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나경원 캠프 쪽 사람들이. 무슨 주말 지나면 한다. 뭐 월요일 되면 한다. 화요일 되면 한다. 뭐 그랬는데 그때 뭐 비웃음만 사고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이준석, 비 이준석 표가 갈려가지고 이준석 당선된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첫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뭐 교통 정리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혹시 교통 정리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몰아주자. 본선에서는 1대2 승부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제2의 이준석만은 막는다. 네, 이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전당대회를 불과 앞두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걸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바꾼 이 상황.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100%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식 정당에서 특히 당원 경선 위주로 공직 후보자나 당대표를 뽑는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그런 룰의 변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 선거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좋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시기가 물론 그렇게 잘 안 되고는 있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고 당원 경선 100%로 하려면 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왜 바뀌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철학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 당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유럽식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 체제에 가깝습니다. 양당 체제라고 했을 때는 포괄하는 폭이 넓거든요. 근데 당원 구성만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공화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적합성이 맞느냐.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성당원제 추구하는 거랑 국민의힘이 같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 구성이 그러면 지지층 구성하고 맞으면 괜찮아요. 지지층 구성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양당 체제가 지금까지 지탱이 되어 온 거는 단순히 무슨 소위 디베르제 법칙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뿐만은 아닙니다.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 체제가 지속이 되어 왔던 거는 이거 미국도 비슷한데 거대 정당에서 우리나라의 노무현, 이명박 트럼프, 오바마 이런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출연을 해왔거든요. 이게 개방형 경선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출연을 해왔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것이 불가능해질 텐데 과연 괜찮은가. 그래서 그 정치권의 그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이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대모사 또 나오나 또? 그렇다면 나 같은 사례는 없을 텐데 괜찮을 건가? 없어졌어. 지금 사진 없어졌어. 어디 갔어? 네. 사진 없어졌어. 사면이 안 된다는. 근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채팅창에 이렇게 썼어요. 고발 사주, 검찰의 증거인멸, 증거 삭제, 증거 조작 얘기 안 하나요? 얘기 안 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얘기 이거. 자, 고발 사주는 제가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입니다. 네. 얘기할 때 뭐 들었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할 때는 분명히 검찰 수사관이 이게 손준성이 쓴 건지 내가 모르겠고 손준성이 보낸 거고 그걸 김웅이 전달한 것이다. 그 가능성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그 조서 쓴 걸 보니까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작 아니냐. 재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초기 수사팀은 우리는 손준성 보냄 김웅 전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 있다라고 이제 저분이 지금 아이러브 서울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 사주 얘기했고요. 네. 아이러브 서울님. 자, 처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90대 10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룰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로 하자라고 해서 이게 100%가 되면서 이쪽에서는 이거 경선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 당권에 관심 없다더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적절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수민 평론가 말을 듣나 봐요. 김수민 평론가가 여기서도 얘기했거든요. 아예 대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9대1로 할 거 뭐 그렇게 하냐. 9대1로 할 거면은 그냥 10대 빵으로 해라. 100% 해라. 딱 얘기했는데 그건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걸 보니 김수민 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했나 봅니다. 9대1이면은 이거 오뎅 국물에 국물만도 못한 거거든요. 차라리 9대1을 할 바에는 구차하게 9대1이 뭡니까? 10대 0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해도 되고 의견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가.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의총을 열어갖고 격렬하게 한번 싸우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초재선 의원들 줄줄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응징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러면서 다 당원 100%로 몰려가요. 평소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웃기는 부분은 이거 다시 짚을 건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무렵에는 이쪽 진영의 논리는 여론조사도 포함을 하고 역선택 방지도 하면 안 된다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윤석열 캠프 진영에서는. 근데 당에 들어가고 당내 장악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안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어떤 일관된 선거제도에 대한 원칙이 없이 다 배배꼬여버렸어요. 네. 근데 당에서도 이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비추어 봐도 100% 당원 경선과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지 이것을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의 노선에서 택일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치열하게 논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건너뛰었다. 그게 결국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건너뛰게 된 부분이고 저는 윤 대통령이 처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에 정당으로서의 굉장히 허약한 체질을 보여줬다. 그때 김일일 평론가가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9대1 할 바엔 10대 빵이 낫다. 10대 빵 할 바엔 대통령이 그냥 총재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지금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의 총선에서 약속이 깨지면 남았습니다. 아직. 그것만 설득하시면 됩니다. 이제. 윤석열 총재 시스템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도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혹시? 지금 또 많이 언론이나 또 이 지켜보는 이 평론가 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당원 100%로 선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 여론 그 이상의 국민 여론을 반영 안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 정치 세력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 확장 포기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무슨 전당대회를 하거나 지도부 선거를 하면은 언론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 강경파 당원들의 무슨 뭐 표심이 과잉 대표 돼가지고 그분들이 지도부 선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강경파 지도부가 선출이 돼가지고 이게 이 강경파 일색이 되고 이게 무슨 협치가 안 되고 무슨 뭐 협상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많이 있었죠.
뭐 그러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 이런 걸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자기들이 당원 100%로 할 때는 바꿀 때는 그러한 폐해가 없다는 거냐? 뭐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폐해는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러면 그 당원 100%로 합시다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비록 당원 100%로 선출되고 싶지만 우리 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중도 확장적인 어떤 의제를 가지고 승부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보여줄 거야.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런 정치를 보여주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래도 이제 그런 반박이나 지적이 좀 효력을 잃게 될 것인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극단적이고 김기현 의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막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그게 뭡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누가 이것을 당원 100%로 바꾸는 거에 대한 무슨 신념과 철학을 얘기하겠어요. 그냥 윤심 전당대회 그냥 뭐 윤심의 힘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일반 반장을 뽑더라도 2반, 3반, 4반에서도 인기가 있는 애를 뽑아야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룰 변경이 오히려 유승민의 존재감만 키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윤심을 받아들여 100% 이준석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도 유승민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100%라면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회피할 수 있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7대3으로 했는데도 대표가 안 됐다. 이상하게 원래 가능성도 없었는데 얘기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100%로 안 하고 7대3으로 할게요.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전당대회 했는데 유승민 떨어졌다. 그러면 유승민은 무슨 저 패배 상징처럼 되잖아요. 몇 연패 하는 거냐, 이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유승민을 잡기 위해서 100%로 바꾸고 5만 난리 부르스를 다 했는데 상당히 선전했다. 결선에 갔다. 다르다. 네, 이래버리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졌어도. 김수희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가능성.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드랍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랍한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2등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룰도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거든. 더 뛰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범친윤표가 잘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1등이나 2등을 해서 결선 투표까지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스코어가 합쳐지면 이재명 대 박용진급의 스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썩 좋은 시나리오는 어차피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게 한때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깨고 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표적으로 김한길 씨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꾸로 본인이 당을 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유승민 제발 나가라 이거 아닌가. 유승민, 이준석 너네 나가서 신당 창당해라. 그래서 점점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다. 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성향이 양당제 성향이 강해요. 특히 영남의 전통적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유승민,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 싫어서 민주당 찍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을 잠식할 수 있다. 오히려 중도가 잠식돼서 민주당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2016년 총선 때도 국민의 당이 생겼죠. 그때 민주당이 불리해진다. 새누리당이 반사이드 없는다. 이렇게 됐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잠식하는 수준이 비슷하거나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결정적으로 골탕을 먹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3당 체제를 노리는 거 아닌가. 본인이 3당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속간에서 내보냄으로써 민주당 쪽을 깎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남은 국정 운영들을 잘 해나가려면 유승민 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에 당권 선거에 나와서 2등점 하면 수석 최고위원을 시켜준다거나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 험지라든지 수도권 종로라든지 이런 데에 출마는 전략적 공천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전략으로 가야 외연 확장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제가 예로 든 시나리오대로 해서 이번 총선 2년 뒤에 총선 이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시나리오 좀 부연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안심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3으로 해도 유승민 전 의원 이길 수 있는데 모든 이런 장치를 막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 안 되는 쪽으로 지어지어 짜는 이유가 또 뭐냐면 당원 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네. 크게 늘었는데 이 크게 늘은 사람들의 정체를 지금 몰라요. 아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동료했을 때 들어온 사람도 꽤 되고 숫자가.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온 사람들일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꼭 그렇다기보다도 자체 동력으로 지금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이전에 지방선거도 했고 이래가지고 각자 다 가입시키고 이런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뭐 무슨 부대 이런 분들이 쭈루룩 들어와서 있는 결과일 수도 있고,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저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러니까는 좀 우측에 치우친 당원들로 아직도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의 어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선을 가면은 유승민이 원사이드로 진다. 요게 이제 저 판단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이게 희망회로, 유승민의 희망회로는 저 늘어난 당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우호적인 그런 표심이어서 결선에 가면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다. 요게 이제 유승민의 희망회로고, 요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지가 유승민이 드랍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겠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왕에 그 윤석열 관련 음모론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걸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을 당해서 쳐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이낙연이 나와가지고 사당 체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낙연, 이준석의 제휴로 제3당이 차려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윤 대통령이 혹시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 윤 않을까.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 그 민주당에도 좋은 분들 많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그게 누구일까? 이재명이 아닌 친 이낙연 쪽을 얘기한 거 아닐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김한길 씨를 그렇게 좋아할까?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막.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어쨌든 심리학과를 3년 다니다 이제 드롭했잖아요. 심리학과를. 예? 뭐 전 졸업할 용의는 있습니다. 뭐 이거랑 시간만 되면은. 심리로. 정치 심리학을 한번 개척해 보시죠. 근데 유승민, 이준석의 심리는 그러면은 어떤 심리냐? 내쫓기 전까지 절대 다시 나가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었다. 그것은 고통이다. 나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해봐서 안다. 절대 안 한다 나는. 자, 하지만 내가 쪼으면은 분위기가 달라질걸? 나가. 자, 그러면 친윤 후보는 누가 됩니까? 친윤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진짜 친윤은 누굽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누구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저게 누구게면 다행입니다. 누구게면 다행이에요. 근데 자꾸 뭐 친윤 후보다 뭐다 하는데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하나를 밀어주진 않을 거예요. 넉넉한데 어차피.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약간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공동 창업자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제 그 최소한 뭐 권성동, 김기현 뭐 이런 후보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여기는 윤심을 업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단 경주 시켜놓고 결선 투표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 전략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선택한 전략인지 아니면 뭐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가닥이 잡혀야지. 그리고 가닥이 점점 잡혀가는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지. 지금 계속 돌고 약간 장제원, 권성동의 사이가 안 좋아? 뭐 그래? 근데 장제원이 김기현이랑 가까워? 그럼 김기현을 한번 만나볼까? 근데 김기현이 그렇게 파워가 세진 않아? 그러면 역시 권성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장제원하고 권성동도 화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또 권성동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은 뭐 내각에서 좀 차출을 시켜야 되나? 권영세, 원희룡이 나가야 되나? 아 근데 용산 문제가 있고 뭐 북한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권영세도 그렇고 원희룡도 대권 욕심이 있어갖고 안 돼? 아 그럼 어떡하지? 김기현으로 다시 해야 되나? 그럼 김기현을 하려면은 뭐 이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매일매일 뉴스가 쳇바퀴 돌듯이. 그거는 마치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기고 뭐 티니지가 프랑스를 이기고 뭐 이런 거가. 아니 뉴스가 맨날 돌고 돈다. 뭐가 나왔다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왔다가 뭐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경원이에요. 제일 웃긴 사람이다. 제가 뭐 이게 뭐야 지금. 맞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높이 나오잖아요. 1등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면, 그런 상황이면 괜히 이 지지율도 높게 나오지 않는 김기현 카드라든지 또
논란이 있고 좀 불안한 이 디테일이 없는 권성동 카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경원 카드로 적당히 절충해갖고 그러면 윤심 실어줄게. 어차피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한테 졌고 뭐 색깔도 맞는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이 무슨 중도적 색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캐릭터가 서울 사람이고 뭐 여성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확장력이 있지 않아? 뭐 요 정도지.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노선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정치 스타일은 중도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지 뭡니까? 그런 걸 맞춰갖고 하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저에 부르지도 않아. 그 너 혹시 저기 고령화 뭐 저출산에 관심 없어? 이런 다음에 그 부위원장 할래? 뭐 이렇게 하고 주고 또 그걸 또 한대. 또 한다고 한 다음에 나는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러죠? 뭐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비윤인데 왜 비윤인 거냐? 본인은 친윤이 되고 싶은데 왜 비윤이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이제 알려진 거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입문하고 국민의힘 입당한다 만다 뭐 그리고 한다 이렇게 되는 동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도와줘가지고 그때 좀 앙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두 가지의 이제 흥미로운 사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두 가지의 이제 흥미로운 사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저는 원희룡, 권영세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하지 않을까. 근데 분위기 묘해지는 거죠. 개각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 사람이 윤심 아닌가. 그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 또 묘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유승민 드랍 그 분위기가 묘해지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또. 에이. 묘해지는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성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한 주자에게 막 몰아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제가 아까 유승민 전 의원 드랍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드랍해버리면 이게 또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도 드랍하는 게 나아요. 나갔다 질 수도 있고 이겨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차기 대선 주자는 총선 중간에 지휘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선거를 이겨도 이인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안철수까지 드랍을 해버린다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장이 생겨요.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이 스펙트럼의 사람들은 누굴 지지해야 되느냐. 그때 되면 김기현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 표를 노리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안철수 드랍한다고 보십니까? 저 드랍할 가능성, 안철수 드랍할 가능성 60%. 60%. 유승민 그래요? 80%. 예? 야, 드랍하면 안 되는데. 예? 안철수 그러면서- 드랍한다고 보십니까? 예? 안철수 드랍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잘 모르겠어요, 전. 예. 전 그분의 마음속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항상 알았던 적이 없어요, 안철수의 마음속을. 100% 당원제가 되면서 수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약간 불복의 자세이기 때문에 드랍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드랍하는 게 안철수, 유승민이 존재감을 오히려 살리는 길이에요. 나가가지고 자기 지분을 확인할 바에야 야 지분 던져줄게 누가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오히려 더 당기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친윤 중에서 그래도 비윤 쪽을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주자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승부수를 걸려면 오히려 드랍하는 게 승부수도 있는데 이때 흥미로운 변수가 또 나옵니다. 시중에 이미 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내 비주류 당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누가 있겠어요. 대구시장하고 대표 겸직할 수 있어요. 대구에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표와 대구에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완전히 부합해요. 네. 저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훈아, 저기, 뭐 좀 털어봐, 좀. 저 뭐 있어? 검사는 내가 선배예요. 압수수색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래시계 이래 해놓고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홍준표 시장보다 잘났습니다. 허허 참.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